네, 이번 시간에는 가군동량 보존 그리고 유효 힘 마지막으로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만료인력, 뭐 실제로 만료인력뿐만 아니라 뭐냐면 요거죠. 중심력을 받으면 무조건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그 일정한 상수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요 가군동량을 소문자 L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얘는 엄연히 벡터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쓸게요. L은 어떻게 돼요? R은 R 헤타로 표시할 수 있고 P는 선운동량이니까 뮤의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근데 우리가 R 헤타에다 R 헤타를 곱해주면 얘는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뒤에 것만 남아요. 그래서 남은 게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가군동량의 크기는 뮤 R 제곱에 세타 햇이 돼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양변을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얘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변화율이 0이라는 거야. 변화율이 0이라는 것은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 햇, 즉 각속도는 뮤 R 제곱분의 L이 되기 때문에 R에 대해서, 즉 태양과 지구 사이가 멀면 멀수록 각속도는 작아지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각속도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즉 가까우면 빨리 돌고 멀면 천천히 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유효힘이라는 건데 왜 이걸 유효힘이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조건을 아직 이용을 안 했죠. 요 첫 번째 조건 있죠. 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얘를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주냐?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유효힘이었는데 요거를 적당히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타 햇이 아까 말했던 요거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러한 식이 되죠. 이러한 식이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걸 대입 안 했네. 요 세타에서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그렇다면 요 왼쪽은 뭡니까? R에 대한 어떠한 함수죠. R에 대한 함수가 돼요. 어차피 L 나머지는 다 고정된 상수니까 R에 대한 함수이고, 오른쪽 보면 뮤라는 값이 있고요. 그리고 R에 대한 가속도가 됩니다. 그죠? R에 대해서 가속도가 나와요. 그럼 결국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뮤라는 물체가 어떤 중심력, 얘에 대해서 중심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요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뮤라는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동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궤적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운동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의 경로를 정확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나의 힘으로 봐도 되잖아요. 얘를 하나의 힘으로 봐서 보통 이런 걸 유효힘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힘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를 F,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걸로 표현해볼까? 보라색으로 만약 표현하면 F 프라임 R은 뭐가 됩니까? 뮤에 이렇게 되죠. DT분의 DV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얘를 풀고 싶다면 이건 미분 아닙니다. 얘를 F 프라임 R DR은 뮤에 DT분의 DV에 DR은 또 합성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DT분의 DR에 DT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뮤에 V에 DT분의 DV에 DT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러면 양변을 뭐하면 적분을 해준다면, 오른쪽과 적분하면 결국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예요. 이 뮤의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고, 결국에 이제 왼쪽만 얘만 풀면 되거든. 근데 얘가 이 F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 틀린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일 때? 보존력일 때예요. 만약에 보존력이면 어떤 수입니까? 얘를 풀어주면 경로에 무관하게 뭡니까? 마이너스 델타 V, 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엔 뭐가 됩니까?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거든. 결국에 얘가 이제 보존력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보존력이라면. 그래서 요 보존력이 결국에 요것이 보존력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보존력이 됩니다. 보존력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보존력이라는 것은 얘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적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F'R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앞에 얘를 유효힘이라고 한다면, 그 유효힘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것의 경로를 결정해 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유효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요 유효힘을 정해주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유효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효힘이 어떤 물체의 한 일은 항상 음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분해 준 거야. 이거 유효힘을 대입해서 이렇게 적분해 주면 유효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힘을 대표하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에 얘를 우리는 적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m의 경로가 이렇게 갔다고 볼게요. 그래서 초기에는 r이라는 거리에 있다가 r'이라는 거리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게요. 중심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요거죠. r에서 r'까지 요 경로로 f'r이 요것이 이랬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델타 v 프라임 이렇게 돼서 지름 정분의 유효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 유효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보존력이죠. 보존력이 돼서 결국엔 얘 둘이가 좀 이따 보이겠지만 뭐가 된다? 그 역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이제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